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새로운 5년을 앞두고 막바지 대선 보도가 한창인데요. YTN을 통해 방송된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들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YTN 조직 내 핵심 중의 핵심,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입이 돼주는 커뮤니케이션 팀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등이 궁금하실 텐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YTN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 Y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보도는 각 당의 후보자 경선 과정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는 각 당 후보의 공방, 또 유세 현장 밀착 취재, 각종 여론조사 분석, TV 토론회,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 방송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이슈보다 대선 보도가 압도적인 비율로 편성이 되고요. 또 갈등적인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겠죠.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YTN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YTN 대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보도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선 시기는 언론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유세가 활발해지고 또 격화할 때 언론은 아무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유권자의 입장을 염두하고 또 민심을 드러내서 정책 선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의 경우에는 어떤 강점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또 어떤 보도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지 검토해 가면서 선거 보도의 중심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본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투표를 장려하는 노력이 엿보였던 것 같은데요. YTN 플러스가 기획 제작한 보트 포 코리아 잘 찍고 잘 뽑자 대선 투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가 됐던 추억놀이 뽑기로 신중하게 그리고 잘 뽑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죠. 투표를 장려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평가원님께서는 YTN 대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선 보도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도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전달할 때 유권자 중심이 되기보다는 대부분 후보들의 입장에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YTN에 눈에 띄는 기획이 있었는데 20대 유권자를 위한 기획 보도입니다. 그대에게가 이제 2주 연속 보도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선택하면 당선됐다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거든요. 이게 이제 자영업자 유권자들의 선택을 알아봤는데 그 직선제 부활 이후에 7차례에 걸친 그 선거에서 모두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관심을 집중시켰고요.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보도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이 워낙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잘 다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청년 문제라든가 정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슈가 되는 것들을 꼭 집어서 잘 보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형식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4분 30초 정도의 기자 리포팅을 하고 또 기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15분 정도 대담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대담 그 형식도 굉장히 다양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 매우 잘 봤습니다. YTN 선거 보도에서 눈에 띄는 차별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권자를 중심에 둔, 그래서 민심을 중심에 두고 대선을 바라보고자 한 기획이 필요했었는데 그대에게는 그러한 시도에서 매우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17일 날 그대에게를 보면은요.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10%, 또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답한 유권자가 한 2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10%에서 30%까지도 이 부동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전 선거를 보면 부동층은 20대와 50대 혹은 화이트 칼라로 대체로 충청도를 나타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의 구분이 딱히 드러나지 않았었고요. 2030 세대 정도다라는 설명을 해주어서 이전 선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2030대를 겨냥한 정책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경향과도 연관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20대, 30대에서 상당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들 연령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유권자를 중심에 둔 보도의 기획 의도가 눈에 띄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대에게 이 연속 보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장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고요. 후보자의 공약이나 뭐 지지율 추세를 두고 유권자가 어떻게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 내려야 할지 이 기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보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분께서 이제 그대에게 이 시리즈 기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시리즈가 이번 대선에 중요한 변수들을 잘 짚어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과 달리 부동층이 많고 그러면 특히 젊은 층 이 투표 의사가 과거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공약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부동층 표심을 잡을 설득력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공약이 부족하다. 툭하면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쟁이 되어버리는 현실도 잘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청자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론조사 표본이 1000명이고 응답률이 10%다. 그러면 고작 100명이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느냐 이런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재기자가 출연을 해서 이 부분도 잘 설명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즉 표본이 1000명이라는 것은 응답자가 1000명이 될 때까지 여론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이고 응답률이 10%였다면 실제로 10,000명을 조사한 결과고 응답률이 5%였다면 2만 명에게 조사를 시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1,000명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 이렇게 많이 조사한다고 해서 여론조사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도 시청자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또 표본의 추출이 잘 되었느냐 그런 부분이라는 설명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원님 공약 검증 보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대선 역시 공약이 사라지고 비방전이 난무한다라는 그런 비판 아마 그 평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감시 역할과 비판을 해오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2월 15일 방송인데요. 후보별 10대 공약은 정책보다 비방전 부각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공약보다는 대선 후에 이어질 정치 보복이 우려되는 그 비방전을 지적을 해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후보자마다 비슷하면서 다른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네거티브 공방을 덮을 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려들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동층이 갈 곳 찾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해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유권자들 특별히 이제 부동층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2월 16일 공약도 좀 압시다. 후보들 공약 비교는 어디서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포털에서 많이 본 뉴스 1000건 중에 정책 기사는 10%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좋은 기획 기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사의 좋은 기획 기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치권의 막말 발언들 그다음에 쏟아지는 여론조사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묻혀서
포털이나 이런 것들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데 노출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인데 그래서 유권자들이 좋은 기사를 좀 직접 많이 찾아 읽어줄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그 후보별 10대 공약은 혹은 뭐 톡톡 튀는 로고송의 옷차림도 차별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거시적인 비교 그리고 유세 현장을 비교한 보도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별 차별성을 부각하고 비교한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미시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각 후보별 10대 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또 비교해주는 보도가 뒷받침되어야 좀 정보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양대 정당 후보가 첫 순위로 꼽은 대선 공약이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2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부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 후보 공약에서 우선순위나 어떤 재정 지출의 차이를 만든 부분은 무엇 때문일지 좀 되묻는 보도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각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이나 혹은 유세 방식의 차이를 동등한 시간의 배분 혹은 비슷한 영상 포맷으로 비추는 방식이 좀 되풀이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단순 나열에 그친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공약별로 실현성이 있는지 혹은 상대 후보 진영에서 현실화하기 어렵다라고 서로 공격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분석하는 보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평가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후보들 공약 비교 보도로 볼만한 이 타사 언론 보도 이야기가 나온 것도 또 그런 연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YTN도요.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2022 대선이라는 별도 섹션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 뉴스를 포함한 특집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집해서 올려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차별화를 꾀한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을 좀 더 꼼꼼하게 검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담아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공약 관련한 보도는 YTN도 하고 있고 다른 매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보다는 정쟁, 비방 이런 좀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디어 알고리즘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들여서 쓴 좋은 기사들은 많이 읽히지 못하고 금방 뒤로 밀려나고 그리고 알고리즘은 더 확증 편향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유권자들이 뉴스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YTN은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이런 비판이 요즘도 꾸준합니다. 저는 그런 양쪽의 비판이 있는 것이 보도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볼 때는 꼭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채널도 한 번씩 의도적으로 시청하고 그리고 헷갈릴 때는 YTN은 뭐라고 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알고리즘 속에서 시청자들이 꼭 봐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을 보도하는 YTN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들려주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인 국민임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보도를 후보자나 또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그런 말들 따옴표 붙여서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들 이런 것들을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흥미 끄는 단발성 중계 말고 정책 선거 주도해야. 선거 막바지입니다. 예, 후보들이 지지층 결집을 노려서 거친 언행을 늘리거나 또 상대 후보를 두고 부정적인 막말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고 또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진영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죠. 이 후보들이 정책 선거를 게을리한다고 언론이 비판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언행에서 흥미 끄는 어떤 정치 발언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중계하는 단발성 보도에 집중하지 말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사실 확인과 정확한 보도로 정책 선거를 주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위기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YTN에선 그 역할을 해내는 팀을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선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입이 되어주는 커뮤니케이션 팀 김선희 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왠지 익숙한 풍경. 이곳은 어딜까요? 일일 시청자 소통 프로그램 시시콜콜 촬영 현장이네요. 시시콜콜과는 또 다른 뉴스에서의 활약, 베테랑 앵커의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YTN의 얼굴, 커뮤니케이션 팀의 팀장으로서 남은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 역할을 모두 소화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사실 각기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니까 감사하죠.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김선희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영상을 잠시 봤는데 진짜 팀장님의 역할이 한두 가지가 아니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먼저 시시콜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신은진 센터장님 그리고 김동민 에디터님 이렇게 두 분이서 하고 계셨는데 팀장님께서 언제부터 좀 합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지난해 10월 20일 방송분부터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 이후부터 저는 주 1회, 주중에 한 번만 방송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두 분이 하고 계시던 거에 팀장님이 합류를 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나 한번 해보겠다. 자발적으로 좀 지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누구의 추천이 있었나요? 글쎄요, 내부적으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시콜콜이 시청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그 본래의 목적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새로운 피를 수혈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젊은 피, 아름다운 피를 좀 수혈을 한 거겠죠? 젊지는 않은데 일단 새로운 피의 네. 수혈입니다. 네. 근데 원래 두 분이 하고 계셨으니까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되면 좀 뭐 부담감이라든지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걱정 있죠. 기존에 이제 센터장님과 우리 에디터님 두 분이 워낙 시시콜콜을 안착시켜 놓으셨고 제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첫 방송을 한 아이템이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흥행 열풍이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시청자의 반응을 담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방송이 나가고 조회수를 보니까 나름 괜찮았다고 하셔서 그때 조금 걱정은 조금 접어두고 자신감도 조금 갖고 이제 계속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시콜콜 세 분이서 진행을 하시는데 나머지 두 분과는 다른 좀 나만의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 있나요? 글쎄요. 내 장점. 차별화? 네. 두 분들은 남성이고 저는 여성이라는 거. 네. 사실 특별히 어떤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하지는 않고요. 뭘 굳이 꼽자면 좀 뉴스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시청자들께 좀 더 전달력이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니 저도 이거는 정말 공감하는 게 저도 몇 번 봤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뉴스를 진행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시시콜콜에서도 전달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점이 그렇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전달 좋으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두 분의 강점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신웅진 시청자 센터장은 뭐라 그럴까 좀 예민한 주제, 까다로운 주제, 논란이 있을 법한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돌직구 스타일로 다뤄보려고 하시는 거고 김동빈 에디터는 어떻게 보면 다소 조금 밋밋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건 꼭 다뤄야 된다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요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그럼 이슈가 되는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전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격렬하고 좀 센 항의 같은 댓글이 있을 땐 당황스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격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죠. 특히 전화나 이런 데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위 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격한 말로. 네, 그런 격한 표현도 써주시는데요. 그거는 그냥 시청자 한 분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죠.
또 우리 팀장님의 원래 역할은 뉴스 진행, 또 앵커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시시콜콜 이외에도 주말에 뉴스를 진행하고 계신데 두 개가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뉴스는 생방송이고 시시콜콜은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뉴스는 전골 요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요? 식탁에서. 네, 전골 요리를 식탁에서 막 그 자리에서 보글보글 끓여서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국물이 막 튀니까 불 조절도 해야 되고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시시콜콜은 녹화 프로그램이라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차려진 한상 차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녹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엉키거나 이럴 때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찍을 수 있고 또 그거를 우리 PD님이 제작하는 동안 여러 가지 효과나 뭐 편집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거치고 나면 좀 정갈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 중에 좀 어떤 게 더 잘 맞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앵커님도 이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네. 뉴스 출발 진행하고 계시지만 생방이 주는 그 묘한 긴장감 또 그 긴장감 속에 뭔가 생방을 잘 진행하고 났을 때 주는 쾌감이 뿌듯함이 있죠. 네, 네. 있는 거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뉴스 좀 딱딱하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에피로 Y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프로그램 하면 좀 차이가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한테 좀 비법을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방법. 자유자재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지금 시시콜콜 해주시는 심의 팀장님 선배분이신데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자라는 얘기를 아직 저한테 주문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십몇 년 뉴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 뉴스 이 폼, 형식, 이 스타일에서 제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앵커님은 훨씬 저보다 자연스럽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YTN 커뮤니케이션 팀을 지금 이끌고 계신 팀장님이에요. 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의 일이 커뮤니케이션 팀장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YTN이라는 회사의 대내외 창구의 스피커 역할.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 대응이에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영화나 드라마 보면 YTN 앵커가 나오거나 아니면 YTN이 화면에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팀장님 나오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영화에 나오시는 모습이요. 그렇게 YTN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동영상 콘텐츠에 YTN을 노출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회사 1층에 YTN 갤러리 아트스퀘어가 있는데 거기에 매달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전시하는데 특별히 신진 작가가 뭔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 YTN을 찾는 견학 프로그램도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안 힘드세요? 뭐 고충 없으세요? 아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 같은 경우 차장님 또 저희 팀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롤은 제가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팀장님께서 맡고 계신 이 역할들을 어떻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거와 달리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연차가 됐기 때문에 눈가의 주름도 깊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깊어지는 만큼 눈빛도 좀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스를 진행하거나 또 시시콜콜을 진행할 때 녹아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 팀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열심히 회사 내외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더 발전하는 데 제가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은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님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희 YTN의 다리 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YTN은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해 선거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팀을 소개하는 화면을 보고 벌써 득표율 조작이 이뤄졌다는 음모론이 일부에서 제기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YTN 방송 캡처 사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만 보고 있으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된 화면은 어떨까? 선거 방송의 꽃이라고 불리는 개표 방송을 위해 모인 YTN의 어벤져스. 시민데스크라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선거 방송팀이 온갖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화면을 뜯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3배 가까이 승리하고 이재명 후보와 비기는 도표도 나옵니다. 또 심상정 후보까지 3명이 모두 35%씩 득표해 100이 넘는 부조리한 숫자도 보입니다. 모두 무작위로 넣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YTN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고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YTN 개표 방송 시스템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YTN은 30년 가까이 각종 선거 방송을 해오면서 없는 숫자를 조작해서 내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지나가는 화면이지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단 프로그램 동영상을 내리고 다시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YTN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조심스럽습니다. 일말의 오해도 사지 않기 위해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시청자 전화가 왔습니다.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광고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문자 전화를 했는데 이거 저 보도 한번 해주세요. 너무 이거 심합니다. 뭐 은행이라 하면서 광고는 붙어 있는데 뭐 서민 대출, 뭐 직장인 뭐 대출이라 하면서 여기서 유혹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시청자 전화 내용과 같은 문자를 종종 받습니다. 문자를 보면 코로나19 정책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추경 예산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대출 금리가 얼마고 주관은 고용노동부고 접수 기관은 시중은행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기입니다. 지원금 신청인데 결국 내용은 대출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보통 대출을 받으라고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어떤 악성 코드나 앱을 설치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도 그 전화를 사기꾼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받을 수 있습니다. 112로 전화해도 역시 사기꾼들이 가로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나 통화로 안내를 받고 휴대폰에 앱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원격으로 내 휴대폰이 조종될 수 있고 휴대폰에 담긴 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상황을 악용해 사기꾼들이 더욱 설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동거래는 대신 연락하지 말자. 큰돈은 직접 통화해서 처리하자고 약속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대출을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어떤 인증번호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라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시고 휴대폰에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PCR 검사를 왜 정부가 항원 검사로 바꿨는지, 또 PCR 검사를 확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현재 PCR 검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지 등 자세한 것을 보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재택수업이 이어지고 화상회의도 보편화됐습니다. 통신의 발달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통신 속에는 어떤 수학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수다학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다학에서는 그동안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 원리와 이를 활용한 수학 관련 활동을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신 속 수학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스튜디오에서의 진행을 중심으로 주제 영상을 담은 화면과 메스키친이라는 작은 코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 속 수학의 원리를 다룬 화면에서는 금속 활자의 대칭의 원리, 무선 통신에서 쓰이는 이진법, 디지털 신호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과 경우의 수 구하기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원리를 통신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림을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표현해준 점이 돋보였습니다. 덕분에 통신과 수학의 연관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시저 암호나 비밀키 암호 기법, 기지국의 구조 등을 설명할 때도 그림 화면의 도움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주제가 다른 주제에 비해 다양한 수학 활동이 가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한 활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스키친 코너를 통해서는 실과 종이컵으로 전화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통신과 수학을 잘 연결시켰던 것과 달리 주제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 전화기를 통해 설명한 고체와 액체, 기체와 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의 원리나 매질이 단단할수록 소리가 더 잘 전달된다는 등의 원리는 수학보다는 과학과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수학과의 연관성을 좀 더 고려하여 구성하고 실 전화기의 중간 울림통을 만드는 과정도 함께 보여줬다면 다른 수학놀이 활동이 소개되지 않은 이번 주제에서 메스키친의 역할이 더욱 돋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수다학은 오래도록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수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이나 일상 속에서 수학 본연의 원리를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으로 내용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의 쓰임새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